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늘나라예요. 거친 땅 마다지 않고 무심한 하늘 마다지 않고 몸을 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늘나라요. 끝까지 사람임 잊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자. 몸을 주신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라. 끝까지 사람이 믿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자. 몸을 주신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라. 몸을 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 아이들의 나라는 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는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셨던 장의균 선생이 만든 시에다가 누군가가 곡을 붙인 겁니다. 오늘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곡은요, 저희 3집에 있는 노래입니다. 타고르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인데, 인도의 시성 타고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분의 시, 전쟁과 평화를 테마로 했던 저희 3집에 평화를 테마로 한 곡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죠. 이 노래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나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겠네. 다만 위험을 겁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네. 나의 고통을 잠재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네. 다만 위험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네. 나는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기보다 인생과 싸워 이길 힘을 바라겠네. 나는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열망하기보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인내를 바라겠네. 나의 성공에서만 당신을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나의 실패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끼며 알게 해주소서. 나는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기보다 인생과 싸워 이길 힘을 바라겠네. 나는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열망하기보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인내를 바라겠네. 성공에서만 당신을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나의 실패에서도 당신을 느끼며 주소서. 네, 3집 앨범에 있었던 탁으로의 기도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만 무릇 정치 지도자가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사람 위에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 속에서 끝까지 있다가 결국 그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택한 그런 정치 지도자의 얘기, 쿠바를 떠난 해 5집에 수록되어 있죠.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다른 고향으로 나 떠나려네. 기쁨과 슬픔을 간직하는 가슴들이여, 나 이렇게 쿠바를 떠나네.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꿈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꿈 하나 남겨두고, 그대가 부디 내 꿈을 이뤄주길. 나를 부르는
보잘것없는 이들의 곁으로 나를 부르는 흐느껴 우는 이들의 곁으로 잃어버린 고향으로 나 떠나려네. 사령관은 이제 없다네.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누리던 모든 관리조차도 모두 내려놓고 나 이렇게 쿠바를 떠나네. 나를 부르는 보잘것없는 이들의 곁으로 나를 부르는 흐느껴 우는 이들의 곁으로 잃어버린 고향으로 정든 이들이여 안녕. 나 이렇게 쿠바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떠나네. 쿠바를 떠나네. De tu querida presencia, comandante Che Guev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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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 어렵게 준비하셨죠. 많이 마음이 무거우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저도 일찍부터 기차표를 예매하고 오늘 기다렸습니다. 자, 선배 잘못 만난 죄로 구민TV에서도 매주 이렇게 방송하고 또 오늘도 서서 내려온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셔야 돼요. 10개짜리 입구자 쓰는 개구 그리고 쟁이 프로라는 뜻이죠. 우리 개구쟁이 노정현 씨 모시겠습니다.
크게 환영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미미하게 환영하시네. 굉장히 점잖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반갑습니다. 네. 그 병영이 워낙 그 자작곡으로 만든 싱어송 라이터 겸 싱어송 매니저로 맹활약하시면서 만든 노래인데 뒤에서 보니까 약간 울림은 있어도 굉장히 가사도 더 절절하게 가슴이 와닿고 아주 선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손병희 선수보다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라 그 정도 박수에 만족하지 않고 비명이나 신음소리 막 거품 물고 쓰러지시고 이런 굉장히 애들 소리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워낙 웃기는 게 직업이라 막 실컷 웃겨야 되는데 한 열흘 동안 손병희 형님도 평생 저렇게 깜빡깜빡 안 하셨는데 아마 충격을 크게 받으면 뇌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고 뭐 우리 흔히 말로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이 정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니 손병희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마 5천만 국민들이 살면서 아마 그렇게 충격받은 경우가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앞으로 살면서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저렇게 충격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나 지인분들 돌아가셨을 때 그 충격과는 다른 종류의 충격과 슬픔으로 그게 또 절망과 분노, 참담함 그러니까 뭐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정말 우리가 좀 웃길 때 쓰는 말인데 쓰나미처럼 우리 국민들 가슴을 휩쓸고 갔지 않았나 그 어떤 말로도 뭐 위로나 위안이 되지 않고요. 힘내라고 노란 리본 달고 있고 우리가 뭐 분향소는 가지만 이 감정은 그냥 일반적인 뭐 분노나 슬픔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길게는 한 60년 동안 쌓였던 것 최근에 따지면 한 7년 동안 쌓였던 어떤 그 화산이 폭발하듯이 일어난 사건이지 이게 뭐 한 선장이나 선원이나 뭐 해경이나 해수부 안행부의 잘못 이렇게 지금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얘기는 다음 저 노발대발 때 한번 조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무튼 저는 대구가 제2의 고향입니다. 아니 진짜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대구탕이에요. 정말 좋아합니다. 에이 이걸 설마 개그맨이 웃기려고 쳤겠어. 예. 저는 심하다 좋아요. 종북은 싫어하지만 경북은 정말로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희 제 DNA를 가진 저의 분신을 둘씩이나 세상에 예쁘게 낳아준 우리 집의 고위층이 대구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럼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뭐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훈수대통이라고 좀 어려운 데가 또 있습니다. 팩트TV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현주 대통령 네 분으로 성대모사 형식으로 개그하는 게 있는데 좀 봐주시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분 성대모사로 조금 담아서 전해드리고 손병희 형님하고 둘이 또 토크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저희 1시간짜리 방송 만들어서 끝내고 여러분도 총회하셔야 되니까 뒤풀이도 하셔야 되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정신이 좀 깜빡깜빡해서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그냥 저의 충정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예 아까도 말했지만 뻘쭘할까봐 저희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동정과 연민의 박수를 메트로 아트센터가 떠나갈 수 있도록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부족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괜찮았던 혹은 또 좋았던 그 대통령 두 분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성대모사로 우리 조합원 동지께 한번 오마주 삼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일로 와 괜찮아?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대구 경북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다른 지역 어디보다도 대구 경북 조합원 동지 여러분 만나면 가슴이 발랑발랑 뛰고 심장이 깜빡깜빡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대한민국에서 이 불모지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인권, 민주진보를 싹 틔우겠다고 이 어려운 곳에서 조합원 동지가 되시고 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아, 대구 경북이 살아있구나. 누가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대구 경북을 보게 하라. 대구 경북이 서야 조국이 산다. 제가 만든 말인데 참 멋있지요. 요즘에 참으로 제가 하늘나라에서 이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를 보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뭐 진보 보수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의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의 기본이 국가기관이 엄정 중립으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저랑 노무현 후배가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다 못한 것도 아니지만 중간은 가고 기본은 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근데 이명박근혜 두 분 들어오고 나서 7년 동안 국가기관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업그레이드로 변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변질돼 버렸습니다. 뭐 하도 많으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보면 이름들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견찰1, 견찰2가 돼 버렸어요. 국방부가 국뻥부가 돼 버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정치원이 돼 버렸어요. 정부기관이 아니라 정부조작기관이 돼 버렸어요.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곳이 아니라 간첩을 만들어내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국가기관이 범죄기관이 돼 버렸어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여러분? 오죽 슬프면 저 애까지 울겠어요. 구주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천안함 선장, 이명박, 남재준,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서상기, 정문원,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요원들, 국방부 사이버 수사대 사령부 요원들하고 연재욱 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 구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겠죠. 천안함 용사들하고 세월호 탑승객들, 그리고 최동욱, 또 윤석열, 권은희 과장은 쏙 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고를 선장과 승무원들이 내지 않았냐. 그거는요 마치 경찰이 112로 신고해가지고 도둑 잡으라고 강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는데 초동수사도 잘못하고 강도 예방도 못하고 강도한테 결국 그 신고한 사람이 고귀한 목숨을 잃고 희생당하게 만든 무능력한 경찰이고 복에 도발도 막지 못하면서 맨날 북한만 욕하고 모든 군인들을 희생시킨 능력 없는 사령관이 한 얘기나 똑같습니다. 사고는 선장이 일으키고 세월호가 잘못했어도 7, 80%의 모든 구조의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개념, 무대응, 무대책, 모든 탓을 날치 탓이고 세월 탓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행동하는 양심 대구 경북 조합 동지 여러분들이 이 난국에서 중심에 서가지고 특히 언론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마이클 잭슨, 뭐 휴튼 휴스턴 이런 사람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무 맨날 놀려요. DJ 노벨 평화상만 타면 뭐예요? 지금 사우스 코리아 언론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거짓으로 정권의 안보에 기관지가 돼불고 나한테 맨날 놀려요. 사우스 코리아 언론은 언론도 아니야. You are not 언론. 그러고 맨날 놀려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두 사람이 참으로 귀가 어두워요. 제가 죽기 전에 연도 세브란스 병원에 병문안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이, 이명박근혜 두 사람 일로 와봐요. 제발 존일 아니라고 국민과 꼭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하고 있어요. 서민경제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사대강을 죽이고 내 반쪽인 노무현을 죽이고 이제는 수도권 서울만 키우지 말고 지방의 시대입니다. 지방을 키우고 지방을 살리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집안을 살리고 집안을 키우고 집안 분권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에게 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손만 댔다면 성공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되세요. 그랬더니 손만 댔다면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어버렸어요. 조중동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초중딩 조심하고 자빠졌어요.
국민과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탕하고 자빠졌어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항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운 청와대 국민의 이름으로 성능 좋은 부청기를 사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경북 동지 여러분. 아무튼 제정신에 살 수 없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우리 대구 경북 동지 여러분들이 조합원이 한 70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100여 분 가까이 와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누가 대구 경북을 민주의 불모지니 수국골통이니 이런 말로 더럽혔습니까? 어따 대구?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개그가 들어갔는데 별로 안 온대요. 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의거가 일어난 곳이고 면면이 대한민국 민주진보의 산실로 그 역사가 흐르는 대한민국의 명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힘들겠지만 우리 국민TV 끝까지 지켜주시고 10만 양병설, 10만 조합원이 될 때까지 이 땅의 중심에 서서 끝까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정언론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 행동하는 양심, 대구 경북 동지 여러분 만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감을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DJ 선배한테는 그래 여기가 떠나갈 듯이 우리와 같은 박수 함성을 쳐주시더니 저한테는 좀 약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이 DJ 선배께서는 MB 이 박근혜 두 분이 귀가 어둡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특히 MB가 눈이 작아서 세상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쌍꺼풀 해줄까요? 쌍꺼풀 전문이잖아요. 웃어요, 웃자고 얘기인데. 이래 힘들수록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웃으면서 힘을 내고 이겨내자고요. 하나가 됩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DJ 노무현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10년 동안 못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적어도 중간은 갈랐고 그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명박근혜 두 분 이래 들어오고 나서 이래 나라를 돌이켜보면 없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 부처를 이래 보면 교육부에 교육이 없고 환경부에 환경이 없고 복지부에 복지가 없고 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없고 감사원에 감사가 없고 요즘에 국방부에 국방이 없고 국가정보원에 정보가 없고 안전행정부에 안전도 없고 행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대응도 없고 책임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언론은 말하는 게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언론은 말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년 사이에 우리 국민TV도 생기고 고발뉴스, 뉴스타파 이런 대한언론, 소위 독립언론들이 생겨서 그나마 숨통을 트이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는 SNS가 이래 발달하지 않았지만 DJ 노무현 가고 나서 3, 4년 동안 그래도 SNS가 여러분들 숨통을 그나마 트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KBS, MBC, SBS, 조정동 저 어용방송들, 관용방송들 욕하고 기관지라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 노사모 최초의 10만 명 만들었듯이 이 바보 노무현을 여러분이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우리 국민TV, 뉴스K도 4월 달에 출범을 했으니까 저기 주리방송 욕하고 손가락질 할 때 우리 좋은 언론들, 착한 언론들, 공정 언론들 우리가 이 땅에 독립 대한 언론이 아니라 50% 이상의 주류 언론으로 10만 명 이상의 조합원 동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웃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주류로 차를 잡읍시다. 맞지요, 동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 얼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저 얼라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는 지역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 중년들이 장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 만들어냅시다. 나라가 온통 조국이 돼버렸습니다. 슬플 조자 조국인지 조 같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다 조자로 끝나요. 4대강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 국방부, 경찰, 검찰, 사법부는 공조,
기록은 위조, 증거는 편조, 정부는 창조락하대요. 역사는 날조, 재난은 방조, 서민경제는 망조, 민주주의는 근조, 남북관계는 저조. 그래도 오직 우리 국민의 촛불, 횃불만이 길조입니다. 길조, 맞지요? 이 노무현이 다음 달 5주기 5번째 재선날입니다. 벌써 5주년이 됐는데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글에 많은 분들이 슬퍼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600만 명이 넘게 조문을 왔어. 아이고야 노짱님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글에 눈물들을 훔치고 고맙긴 한데 가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노무현이 보낼 때 글에 피눈물 흘리던 그 열정과 가슴으로 지금의 저 세월호 탑승객 302명, 천안함 용사들 46명,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늘상 제2, 제3의 수천만 명의 노무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용산의 그 6분들, 우리 밀양의 그분들, 쌍용의 이번에 25번째 희생자가 또 나왔습니다. 4대강 건설 현장에 그래 단군일에 최고의 삽질하면서 23조씩 퍼붓는 동안에 산업재해로 19명 이상이 또 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사회적 타살, 자살의 이름으로 떠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 동지 여러분들 이 힘든 와중에 우리 국민 TV를 이래 키워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아무튼 노무현이를 사랑하는 만큼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노무현을 만들어냈던 그 국민 수천만 명의 그 열망을 담아서 우리 10만 명 만들어냅시다. 사실 제가 가고 난 다음에도 이 검찰들 견찰이 돼가지고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유죄는 무죄가 되고 무죄는 유죄가 됐습니다. 광노현, 정봉주, 노회찬은 절에 유죄로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자리 다 금배지 뺏고 절에 하면서 아까 말했던 무슨 김용판, 김무성, 서상기, 정문원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기소도 안 되고 혐의조차 없다. 이래 돼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이번 보일러만 거꾸로가 좋은데 나라가 거꾸로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노정면 기자, 우리 이상호 기자, 최승우 PD, 뉴스타파, 고발뉴스 팀들 훌륭한 언론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미약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다윗이 근데 항상 골리앗한테 지느냐? 약점을 파고들고 힘을 키우면 허점을 전국을 찔러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겠지만 여러분 슬퍼하는 그 마음으로 지몬미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 저 얼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시는 지몬미하지 말고 제 5주기 제삿날에 다 함께 힘을 내시고 우리 국민 TV 뉴스K 많이 들어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주류가 됩시다. 메이저가 됩시다. 맞지요? 그래야 이 노무현이도 기분이 좋고 이 땅에 이 피눈물 흘리는 2,500만 명 종북물이 당하는 2,500만 명 국민들 응어리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힘들겠지만 옆사람 손을 잡고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 좋게 뚜벅뚜벅 걸어온 우리 국민TV 10만 양병 될 때까지 여러분들 살아서 몇 년 안에 10만 명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을 꼭 만들어냅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호를 아꼈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 동지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믿고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으로 서로 동지들 포도모 안고 끝까지 승리해서 정말로 좋은 나라 쥐나 닭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맞지요? 여러분들이 이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조합원 동지가 돼서 실천하는 국민이 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이 슬픔을 반드시 희망으로 바꿔서 반드시 승리하는 국민TV를 봐야 대한민국에 가는 길을 알 수 있다. 공정언론 국민TV 요즘엔 JTBC가 그 와중에 또 공정언론이라 하대요. 얼마나 웃긴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는 지몬미하지 않도록 우리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노무현이를 사랑했던 만큼 이 땅의 정의와 인권을 끝까지 지켜내서 저 얼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복한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낼 걸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고맙습니다. 손병희 선수 이리 오세요. 네.
정렬 씨가 원래 신문학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뭐 이름이 바뀌었겠지만. 아무튼 신문 방송 학도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참담하고 뭐 이상호 기자를 또 뭐 변희재 그 뉴 따이들이 막말 언론인으로 몰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애가 저렇게 울고 있잖아요. 네. 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동안 환생 경제라는 연극에서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입에 제가 차마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 쌍시옷자를 현역 국회의원들이 막 내뱉고 그걸 앞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씨가 네. 당시에 박장대소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던. 전 그분이 그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의 문화적 감수성이 저기구나. 문화적 성감대가 저 부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 육실월도 나오고 애들 있어가지고 뭘 떼버리라는 얘기부터 해서.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이상호 기자는 사과를 했어요. 아들과의 문자를 이렇게 오면서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무튼 제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고 연합뉴스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예, 뭐 사과했다 그러는데 그 변희재류와 변모 하여튼 그런 게 언론 사전에 있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예, 하는 게 있어요? 설치류라고 아, 네네. 많이 설치고 다니는 아, 네네. 그 주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예, 전문 용어가 예, 있군요.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계류죠. 예. 예. 계류? 닥치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 네네네. 아직 이상하네요 중간에. 아, 예. 네네. 그래서 좀 전에 뭐 쥐와 닭이 아닌 세상 만들겠다고 했지만 언론이 바뀌는 게 아마 정권 입장에서는 가장 최후의 보를 거예요. 언론과 교육이. 그래서 지금 KBS, MBC, SBS가 저 모양이고 조중동이 저 모양이지만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게 뭐 파워트리언 이해수 선생님의 100만이 훨씬 넘는 대군들 또 그 어려운 와중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40~50만 표 차이지만 만들어냈던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 네. 그리고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천안함 북풍몰이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주요 지자체 장들을 사실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말들 자체가 프레임이잖아요. 네네. 그냥 옳으냐 그르냐 내지는 정의와 인권에 어느 쪽이 더 잘 다가갔느냐로 얘기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네. 그게 뭐 좌우니 그건 항상 말장난하고 기득권들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틀에 가둬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몰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이미 깨달은 분들이지만 50대 이상의 선배님들이 그 수십 년간 세뇌당하고 그 찌들었던 그 반공 레드 콤플렉스나 어떤 지역 감정을 단번에는 못 깨더라도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이거 좀 심하다. 다른 정부라고 왜 사건 사고가 없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도둑이 들었는데 그걸 도둑을 잡는 것은 경찰의 몫이고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을 예방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잘해서 전사자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국방부와 군인들의 역할인데 그렇죠. 이건 뭐 구조를 단 한 명도 못하고 자기들은 174명은 구조했다 하지만 그냥 그건 나와 있는 사람들 배로 옮겨서 한 탈출이 있죠. 건진 생존입니다. 거고요. 그것도 예. 그 민간 어선들이 그렇습니다. 주로 이거는 뭐 그렇죠. 폄하하거나 매도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요. 네네. 뭐 손병희 형님이나 저나 노무현 라디오 때부터 10여 년 동안 주류 정부가 잘못할 때는 풍자도 하고 개그도 했지만 너무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저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이번에 302명의 그 희생자의 그 죄가는 청와대가 민경욱 대변인이 말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 자체가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그냥 재난 셀프 타워입니다. 그렇죠. 예. 혹은 재난 메이킹 타워입니다. 예. 혹시 컨트롤 타워라면 조작 컨트롤 타워죠. 게다가 저 라면에 계란을 안 넣었다고. 예. 저는 그 장면에서 저는요 그 장관 있잖아요. 그 장관이 약간 민망하면서도 장관의 몸으로 거기 체육관에 와서 계란도 안 넣은 그것도 끓인 봉지면이 아닌 컵라면을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소박하다고 보겠지. 그 정도까지가 인식의 수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민 소탈 코스프레? 그렇지.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정부의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남들은 먹질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착각한 거고
또 하나는 어느 도지사가 시를 읊었잖아요. 김문수 지사죠. 그렇죠? 네. 네, 도지사인데. 똑같다, 야. 와. 김문수 성대모사는 저보다 더 잘합니다. 나 도지사인데, 누구요? 저희 누구신데, 바쁘신데 그러세요? 예? 아니, 도지사인데. 아니, 저기요, 농담하지 마시고, 누구시냐고요? 하여튼, 이분이. 이걸 계속 10번 가까이. 네. 이분이 시를 읊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술 행위는 직접적으로 내뱉는 게 아니라, 걸러야 되고, 약간의 객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이성이 약간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감성이 없으면 예술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이성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시도 나올 수 없거든요. 뭔 얘기냐면 그 도지사 나리는 그 당시에 일단 이거 슬픔에 공감하고 이것도 있었겠지만 약간 걸러가 그걸 자기가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추모곡들이 나오고 있지만 창작곡은 나오고 있지 못해요. 왜? 감히 못 쓰는 거예요. 추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아니, 오죽하면 어제 거 아침 11시 거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시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느냐 이거죠. 지금 청와대 자체가 재난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의 사실은 저는 미국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저도 이거 미국 기타예요, 미제 기타예요. 아메리카 프렌들리해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도 검정색 있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검정색과 하얀색이 들어가는 걸 조문을 하고 수석 비서관 회의할 때도 보니까 미국들 내각들은 조용하고 웃는 그렇죠. 그렇게 웃음 많고 활기찬 미국인인데 미국인들이. 우리 쪽을 보니까 박 대통령이 갑자기 푸른색인지 하늘색인지 옷을 입고 하늘색 꿈을 갖고 있을 테니까. 난 어른이 되어도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노란색 리본이든 검은색 저기를 달아야 되는데 브로치가 반짝반짝거리는 걸 달고 이건 일부러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로 인식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요들은 표정이 참 해맑았어요. 거기다 히덕거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오죽하면 조선일보에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양쪽에 사진을 대비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가끔 이렇게 쓸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놀라운데. 근데 정렬 씨 살려고 걔네도. 사실 지금 팩트 TV랑 고발 뉴스, 국민 TV가 현장에 가서 있지만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종편에 잘못된 태어난 종편에서 이 JTBC 뉴스가 그야말로 종편 최고 시청률도 경신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거기는 보도 인력이 300명이래요. 저희의 일당 100이죠, 그러니까 일당 100. 여기 국민 TV는 보도 인력 다 합쳐도 30명 안 되죠.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작은 미미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크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2, 3년 안에 중요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다고 어느 편을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아젠다 세팅, 뉴스 밸류 가치가 있는 것을 국민들께 전해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그게 공정한 언론이죠. 네. 예. 잘못은 질타를 하고 또 잘한 것 있으면 또 캠페인성으로라도 자꾸 국민들 알려주는 게 언론이 할 역할인데 지금의 소위 6대 신문방송사는 오죽하면 독일의 외신이 권력의 애완견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네. 원래 언론이란 거는 제4의 권력이고 제4의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바로 어느 분야의 사회의 썩은 부분이나 잘못돼가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지져달라고 와치도그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와치도그가 지져줄 때 지져주지 않고 만약에 잠자코 있거나 깨갱하고 있으면 썩어가고 더러워져가고 망가져가는 거죠. 와치도그 시계 개그군요. 예. 예. 해시계, 물시계, 개시계. 여러분 좀 웃어줄까요? 어떡할까요? 아씨. 근데 이 와치도그가 잠자고 있다가 치마폭에서 깨갱하는 애완견 푸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공영방송은 관영방송이 돼버렸고 사실은 국민의 대변인이 되라고 했더니 정권의 대변인이 돼버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희 그래도 뜻있는 사실 다 잘린 기자 PD들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뉴스타파 팀들, 고발뉴스, 그리고 국민TV 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잘린 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만든 방송국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모 회사에 있을 때가 우리 언론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빛나는 성과들을 보여줬던 때였잖아요. 예, 참여정부의 예를 들면 FTA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기자로서 비판했던 것이고, 네. 예, 그래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잘잘못을 기자 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따져 묻는 것이 그 판단은 국민이 하면 되는 겁니다. 노정열 씨가 시사 개그를 하기 위해서 개그맨이 됐지만 지금 아까 이 자리에서 했던 그런 형식의 그야말로 대본 없이 했었던 사람 얼굴만 바꿔가면서 TV에 나와서 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그게 폭스클럽이라고 MB 정부 들어오기 전에 2007년 겨울쯤이었는데 들어와서 곧 있다가 바로 다 내렸죠. 다 내렸죠. 예. 이게 그냥 그 정도는 놔주는 정부냐? 반 정도 얘기가 나오거나 기계적인 중립성마저도 주류 방송이나 공중파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이명박근혜 7년과 다른 것이죠. 지금 기존 신문학도로서 신문학도? 하여튼 그걸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주류 언론, 신문이나 방송, 세월호 사건에서 보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여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뭐, 생각하십니까? 딴 거 없습니다. 예. YTN이 전원구조라고 정말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아, 저것도 얼마나 흐뭇했다고요.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뭔가 좀. 사고는 났어도 전원구조였구나 하고 다 좋아했다가 그 절망하는 우리 국민들야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상호 기자 입에서 무슨 물세례를 하고 큰 소리 나왔다고 떠드는 사람, 만약에 자기의 그 생떼 같은 자식이 그 뱃속에서 숨 막힐 거 생각하면 절대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네. 그러면 언론은 어떻게 되냐면 전원구조가 맞는지 공무원 얘기 통계청에서 해경에서 발표한 그대로를 우리 가져왔다라고 정말 비겁하고 가장 무능력한 언론이 하는 말이 정부 발표를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어요라고 정부한테 탓하는 거. 정말 나쁜 언론입니다. 언론은 그러면 정부 기관지는 새누리당 기관지가 따로 있고 정부 대변인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을 복사해갖고는 복사한 걸 딱 보여주면서 네가 시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그러려면 언론이 못 알아있어요. 그리고 제록스나 신도리 걸 탓하는 거네. 예, 문대성 씨를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고 실사 확인에 들어가야 되죠. 과연 전원구조가 된 것인지, 그리고 처음에 통계 숫자 잡힌 것도 정부에서 넘어오는 쪽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보낸 건데 우리라고 어쩌라고, 이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이라면 체크를 했어야죠. 우리 국민TV나 뉴스타파 팀도 어렵지만 소위 종편 4개, 그다음에 보도채널 뉴스Y랑 YTN 6개를 합쳐도 수백 명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KTX나 헬기들이 다 있는 방송사입니다. 당장 급파해서 현장 확인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확인한 걸 올려야지, 어떻게 해경 탓을 하고 재난안전본부 탓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예? 그러니까 가장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겁니다. 현장 확인을 안 하고 받아 적는 거. 트위터랑 착각한 것 같아요. 트위터는 속보가 생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리트윗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속보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늦더라도 네. 예, 인명 구조, 그리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와 가족들의 그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을 그런 멘션들이 있습니다. 보도 네. 준칙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TV 김용민 PD가 우리 처음 사고 나자마자 딱 다뤘던 것처럼, 맞아요. 절대로 속보 경쟁하지 말라. 얼굴과 이름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달될 수 있게 하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날 원칙적인 16일 거죠. 오후에 예. 바로 그 A4 용지에 이렇게 커다랗게 몇 개 적어갖고 다 나눠줬어요. 예, 당연히 그걸 저희가 지켰었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계란 얘기든 아까 재난 컨트롤 타워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국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일의 가장 리더의 합법 중에 떠오른 게 바로 박근혜 합법 아니에요. 유체이탈 합법. 근데 그게 유치이탈도 다양해요. 예. 어떤 때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따먹고 나쁜 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떤 때는 자기가 피해자 같고 어떤 때는 심판자 같고. 예? 이런 제가 거죠.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겠습니다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길 바랍니다. 자기는 딴 데 있고 이렇게 내려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라고. 책임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겠습니다. 자기는. 그러게요. 이게 지금 빠져있어요. 자기는 알맹이가. 이거는 2012년도 선거 때 대한민국 선장이 되겠다고 한 그 대선 카피랑 똑같아요. 그렇죠. 잘못된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지금 누가 잘못된 선장인지는 국민들이 알고 있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고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극악한 표현으로 자극적으로 국민들 자극하면서 물타기 하는데 외신에 나왔죠. 예. 근데 사실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죠. 예. 무조건 아까도 내가 오바마를 배울 게 있습니다. 그 테러 맞긴 했지만 위험에 처한 것만으로도
저는 누구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라고 물론 영어로 말씀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네. 1993년도에 서해 페리오 사건이 일어났을 때 YS가 2번이나 썼어요. 사과를 했어요. 직접 자기가. 이 모든 잘못은 이 IS의 책임입니다. 취임, 확실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죠, YS가.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였어요.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박정희 2세 같은 경우는 1년 반이 지났죠. 그렇죠. 인수위 때부터 따지면 12월 19일이니까. 예. 15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죽음 앞에 대참사 앞에서도 정쟁을 일삼거나 여당이 잘못했어, 야당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가의 소위 말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 마인드 차이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했던 얘기랍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사고 벌어졌을 때 비용 얼마 드느냐 했을 때 그게 3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좋으니까 일단 하고 보자. 구출하고 보자 그랬으면 양상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 해경이 자기가 예산이 얼마 안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고무보트 타고 다니는 거지. 그 자체도 잘못했을 뿐더러 이명박근혜 들어오면서 소위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해양과 관련된 운항과 관련된 선적 연령이든 기준치든 다 완화가 돼가지고요. 네. 사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는 게 선진국도 강화합니다. 그럼요. 경제적 활동을 할 때만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모든 규제를 똑같이 싸잡아서 완화를 하거나 강화하는 건 결코 옥석을 가릴 줄 모르는 무책임한 것이고요. 일본에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야 저건 한 대가리다. 저 군대 있을 때 썼던 용어인데 한 대가리. 진짜 편하겠다 이건데. 한 대가리. 네, 한 대가리였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공사하는데 그 앞에서 이 형광등 들고서 모자 쓰고서는 교통정리하는 동네에서 골목길에서. 왜냐하면 그 작업할 때 있을지 모르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아니라 안전 도우미가. 그죠? 동네에서 그 정도니까. 몇 명이서 삽질하거나 요만한 크레인 갖고 하나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있다니까요. 이런 건 또 우리가 또 일본을 배워야 되고. 뭐 말하자면 긴데 저는 1번을 배우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을 배우고 싶어요. 일본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언론이 말이죠. 특히 TV조선 같은 데 보면 그래도 현장에 대통령이 고군분투 이런 걸 계속 띄워놓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시체말로 얘들 계속 빠는. 다른 공무원들은 뒷짐지고 딴짓하는데 대통령은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있는 모습. 너무나 당연한 걸 한 분 정도는 띄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속보로 띠로 계속 돌린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언론의 분분이 아니라 기관지죠. 이거는 언론이 하지 않고 새누리당 기관지나 새누리당 방송이 할 일을 TV조선이 조선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사실 공중파도 다르지 않아요. 60년 이상 왕위에 올라 있고 정말 남부를 게 없는 전 세계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말 부러워할 것 같아요. 사우스 코리아 여왕하고 싶다. 그렇죠. 예. 네. 내가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실 뭐 DNA가 어떻게 면면이 흘러내려오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심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박통하고 여식 박통하고 기가 막힌 대꾸입니다. 부친 박통이 5.16으로 18년간 통치를 했어요. 여식 박통은 51.6%로 1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아버지 박통은 군사 쿠데타, 여식 박통은 선거 쿠데타. 아버지 박통은 한강의 기적, 여식 박통은 개표의 기적. 네. 아버지 박통은 청년 김기춘을 중용하고 여식 박통은 노년 김기춘을 중용하고 아버지 박통은 1970년 겨울 남영호 참사를 일으키고 그때 320여 명이 44년 숫자가 참 희한하죠. 딱 44년이 흐른 2014년 여식 박통 때 2014년도에 남영호 참사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일리 효과라는 게 있대요. 커다란 재앙이 닥치기 전에는 전조가 있다는 것이죠. 하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보험회사의 직원이 연구를 하고 발표했다는데 아무튼 지금 할 말은 많습니다만 다음 또 총회도 있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 오늘 대구 오셔갖고 하셨던 또 우리가 또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느낌 정도 얘기해 주시고. 네. 아무튼
저희가 그 25,000, 26,000원이라는 그 숫자가 일당 100이거든요. 네. 그 뜻만 있어도 이렇게 직접 조합원이 되고 5만 원, 10만 원 이 현장에 온다는 게 그야말로 희망 잃지 마시고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네. 주류 언론이 된다면. 네.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 동지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한 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왜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고가 돼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우리 동지들께서 정말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렇게 잘 지켜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요 시드머니를 네. 디딤돌을 잘 살려가지고 저희가 곧 발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구를 그 지나치게 뭐라고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 할까요? 야, 거기 구미TV 조합원들이 얼마나 대구랑 경북에서 뜨겁게 활동하고 계신데 어따 대구 지금 대구를 지금 아까 어따 대구 네 그 저작권 저한테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치 우리가 맨날 쓰던 말인데 단군 때부터 쓰던 말인데 무슨? 자 총회 잘 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협의회 발대식 총회하기 전에 노정열 씨와 함께 했던 무대를 함께 나눴습니다. 게시판 가볼게요. 저도 저 댓글놀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랑 댓글놀이 했죠? 남영동님, 사도요한님, 니코틴 물고기님, 아르텔라님 등등등, 플리포도님, 기읒, 디귿, 이응님, 날고 싶은 토끼님, 당찬하루님, 뭐 등등등, 예, 같이 댓글놀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사실 서울이 바뀌려면 전 강남 지역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볼게요.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민둥산님, 국민의 마음님께서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살고 계시고요. 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MDC, 무등양만입니까? 무등양말? 죄송합니다. MDC 795님, 예, 또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청남님, 이런 분들이 모두 조합원, 예비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미스티9님께서 넉넉한 출자금과 함께 유괴조합원으로 하셨습니다. 아시죠? 영예조합원과 유괴조합원 전문 용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구민TV가 연휴입니다만 5월 5일 거는 녹음방송으로 갑니다. 1부는 어린이날 특집으로 전래동요와 창작동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2부는 최동호의 스포츠당, 태권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최홍희와 김은용, 이 두 인물로 본 대한민국의 태권도, 대한민국의 태권도는 왜 이렇게 돼버렸나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화요일 거는요, 화요일은 제가 일부 와갖고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연휴에 마음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라디오